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재판에 눈이 멀고 엇그릇 싸움이나 그런다면 국민들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예민하고 말 것이라는 그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없음을 잘 압니다. 국민들께 험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질서 있는 대체와 혁신을 위한 국회 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엊그저께 첫날 그 원내대표의 그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진정성 있는 반성, 진정성 있는 변화여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은 대표 권한 대행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어야 뭐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지방선거 결과 나오고 이번 선거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신 거는 뭐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신 결과입니까? 뭐 분석도 했겠지만은 국민들은 그래도 상당히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랬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저희들을 아예 응징한 것이죠.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패했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뭐 어떠한 여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이미 국민들로부터 마지막 선고를 받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27.3%의 보수 정당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3-4-3으로 가든 4-2-4로 가든 그래도 우리 애초 보수 지지층도 저희들을 떠났죠. 상당한 부분.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중도 진영이라는 게 저희들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기존의 우리 지지층에게 뭐 우리가 또 함몰돼 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또 여지를 두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성과 반성에 기반한 처절한 그런 핵심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이제 완전 해체시키겠죠. 저는 국민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이 엄중한 이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청명해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처절한 몸부림으로 국민들에게 하답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 판단은 상당히 적확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7.3%가 자유한국당 지지해줬다고 해서 이 철통 같은 지지층에 매몰돼서는 자유한국당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인데 말이죠. 예. 패인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좀 시대와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방식과 우리들만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다,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남북 관계가 기존의 인식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벌써 이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예. 과거에 이제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김정은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픔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인 뭐 이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과거보다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김정은 위원장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반도 늘 비핵화한다 그랬지만은 그 약속을 어기고 되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원해준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평화 무드는 조성된 것이고 미국마저도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와 또 평화를 이야기하는 마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평화 안보 정당으로서 기존의 이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하죠.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우리가 뉴노멀에 걸맞는 그런 뉴보수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말이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은 어려운 말이긴 한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뉴노멀에 걸맞는 새로운 뉴보수 이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홍준표 대표는 이제 막말 논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지방선거 결과 보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의 주요한 인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사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는 나올 법해요. 왜 사퇴하지 않으신 겁니까? 자, 그 부분 당연히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작년 12월 제가 원내 대표 선출 이후에 홍준표 대표와 저는 홍 대표는 완전한 당무 지방선거 그리고 저는 이제 개헌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또 이제 견제와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국회 문제는 제가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당내 이제 2인자지만은 당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당이 바로 이제 혼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헌 당규는 이제 원내 대표가 바로 이걸 권한 대응으로서 당을 수습하는 그런 이제 중심에 두는 걸 당헌 당규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 대표 권한 대응을 원내 대표로서 유지해야 된다. 절대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저도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9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사실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 대표께서 이제 발이 묶이다 보니까 하루에 800km, 뭐 1000km 넘게 뭐 지방 유세를 지원 유세하시는 모습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봤지만은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뭐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 당의 일신과 핵심 또 변화를 위해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곧 꾸려질 것이고 그 비대위가 우리 11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 자신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잘 구성되어지고 비대위가 또 좋은 핵심과 또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강단 있는 내용을 정리해내고 그러고 나면 저는 저대로서 뭐 원구성이나 또 원내대표로서의 내 역할 충실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저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죠. 비대위가 곧 구성이 된다. 비대위는 정권을 가져야겠죠. 그동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하지 못했던 악역을 아마 해야 될 비대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 구성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왜 어제 중앙당 해체 이 구체적인 수습 방안은 왜 발표를 하시게 된 겁니까? 자, 비대위에 맡겨도 될 사안인데. 사실상 이제 당 대표 권한 대응으로서 비대위가 지금 이제 구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또 뭐
뭐 전에 디도스 사건이다 이런 당이 위기가 올 때마다 지도부가 사퇴되고 나면은 뭐 임시로 또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핵심을 주창하고 주장했지만은 그냥 신용에 그치고 예. 또 심지어 뭐 지난번 우리 임명진 비대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성원이 그냥 비대위를 갖다 들이받고 또 뭐 비대위를 고소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의 어떤 논의 내용이나 결과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거물을 치면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끔 거물이 촘촘해야 되는데 거물 코가 넓어서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 결론은 그래서 무용주물 비대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치러서 그냥 적당하게 당대표 선출하면 끝나는 건데 그랬죠. 이번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정당으로서 다시 건강하게 그래도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서길 이런 바라는 많은 또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럼 비대위 활동에만 전부 다 방치를 해놓고 저희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중앙당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치 권력이 50년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집권을 했습니다. 50년 이상 집권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든 그런 저희들의 역량과 또 저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래 시대 정신이나 뭐 트렌드 변화를 저희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그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중앙당 권력에 집중돼 있고 예. 모든 게 거기서 다 결정되어지고 거기서 뭐 실행하면은 싫든 좋든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독단과 이제 전형 제왕적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사상 어제 해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엄격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설립하는 겁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하겠다. 사실상 대대적으로 축소하겠다. 10분의 1 정도로 예. 이제 뭐 축소시켜서 사무실 규모도 그렇고 유지하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원내 정당화를 해서 미국처럼 원내 정당화를 해서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든 뭐 정책 중심 정당. 그래서 이제 당의 사무처 요원들도 정책과 함께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 홍보를 하고 또 정책과 함께 직능 분야에서 많은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아내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당이 과거 집권 50년 그런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서 거기에 방만하고 비대한 그런 중앙당 조직 체제를 사실상 이제 해산하고 설립화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직자들 그러면 구조조정 불가피하겠네요. 당직자라고 어제 예. 많은 언론들이 일부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당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당의 자유한국당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처 요원들은 예. 그분들을 우리가 왜 1차 희생력으로 삼겠습니까? 예, 저 얼핏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그건 잘못 10분의 1 규모로 수렴화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정책국 기능이든 기획조정국 기능이든 그 많은 홍보국 기능이든 이런 기능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국회 안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가 안에 이제 국회 사무실 스페이스가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예. 중앙당의 정책국도 들어오고 기획조정국도 들어오고 홍보국도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뭐 국회 안에서 이렇게 좀 폼 내고 이렇게 여유 있는 과거의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처절한 제1야당의 모습으로서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그런 식입니다. 예. 예.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은 이게 이제 공천입니다. 우리 중앙당은 이렇든 저렇든 핵심한다, 변화한다 그러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되면은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으로서 절대적인 중앙당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이제 국회로 원내 정당화가 되고 정책 정당화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총선이든 지방선거이든 이 공천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 권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예. 내용 자체도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앙당 해체 선언을 하시면서 당내 의견 수렴 안 했다고 초선, 재선, 중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당은 이미 정상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 체제라는 거는 정상적인 논의나 또 정상적인 뭐 이 조직의 상황으로 이걸 지금 극복할 수 없을 때 극약 처방을 쓰는 것이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권한 내용으로서 이게 월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거나 이렇다면은 다음 당규에 충분하게 사전 충분하게 그 논의를 해서 우리 당원들의 전체 뜻을 담아가지고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살림살이 줄이는 겁니다.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원내로 국회로 들어와서 원내 정당화 시켜서 슬림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당 사무처 요원들을 국회 안에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추구해서 결론은 이걸 이제 당헌 당규를 또 고쳐야 될 사안이 나오면은 전국위원회라든지 상임정국이 개최해서 해야죠. 이게 뭐 그렇지만은 당내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개막하게 수용합니다. 그런 부분 중요한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가지고 논의의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뭐 좀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해묵은 논의 많이 해왔습니다만 언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우리들 자신들도 이제 달라지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그래놓고 원내 정신 정당하고 김성태가 그게 이제 당 대표할 것이다. 뭐 그런 오해는 절대 안 가시다. 제가 예. 천명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사심 없이 저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으로서 대중성을 기인한다면은 저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원구성 협상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원내대표직도 그만두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좀 너무 나가시지는 마시고 그건 아닙니까? 제가 아직 국회에서 제가 이제 당에 가는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면은 비대위의 앞으로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적 청산이나 뭐 이런 인적 쇄신 부분까지 포함한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그런 가단성 있는 결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은 거기에 모든 걸 맡겨둬야 되는 것이고 저 자신은 저는 원내대표로서 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내가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비대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원 외부 인사들만 구성? 어제 결정 중에 과거 같으면은 비대위 구성을 이제 권한 대행인 제가 뭐 어떻게 일방적인 결정과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이 조직을 이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과 이 사실상 뭐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자신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건데 정확하게 수술을 집도할 맹의를 구합니다. 맹의를 저희들이. 예. 그 맹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또 지혜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시는 부분이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핵심 비대위의 역할을 가져갈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집단 자유한국당을 그야말로 이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살아나게끔 만드는 화타 같은 명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적 청산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인적 청산을 하려면 진통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을 아예 해산 선언하고 새롭게 뭐 제3지대 정당을 만들면서 같이 갈 수 없는 정치인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까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대수술을 받고 나면은 분명히 가치와 이념을 함께 하는 그런 뜨거운 동지들로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과거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가치와 이념보다는 우리가 이익 집단 비슷하게 뭐 개파 계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늘 갈등과 뭐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대수술을 받고 나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정말 가치와 이념을 함께 하는 그런 특히 보수 정당으로서의 보수의 가치 이념 이걸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이 집합되고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 당이 새로운 인물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시기에 네. 인적 청산하고 나면은 지금 113명 현역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반 정도까지도 같이 못 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섣부른 예단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같이 못 갈 정신들은 있는 그렇지만은 거죠. 이 핵심 비대위가 정말 수술을 해서 살릴 사람과 수술을 했음에도 살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수술의 결과는 막 이제 사적생의 마음으로 모두가 수용해야지. 나는 살 수 있는데 나를 왜 죽였냐?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예. 자유한국당.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차피 뭐 이미 예. 시작이 됐다고 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간에서는 또 제가 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내적인 인사가 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정말 결기 있는 그런 국민들 바람에 걸맞는 이런 핵심 비대위를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핵심 비대위 구성준비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당을 해보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시니까 참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본격화하면 그때 다시 제가 모셔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하시죠.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 뭐 저희들 지난번 6.13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또 저희들에 대한 채찍질은 저희들이 가감없이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으로서 저희들이 항고를 탈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좀 싹이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이제 절대 권력에 절대 이제 지방자치 권력까지 이렇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핵심과 변화를 추구할 때 이 정권 견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도 또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원안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